안녕하십니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계산하는 시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알고리즘은 예측합니다. 데이터는 답을 냅니다. 챗봇은 망설임 없이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방향이 정말 맞는 걸까? 속도는 빠른데 나는 왜 더 불안해질까? 기술은 진화했지만 인간의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이 나설 때인가? 아니면 준비할 때인가? 2500년 전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계산하라. 그 계산은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판단의 계산이었습니다. AI는 계산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술 위에 사람의 중심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편안히 앉아 차 한 잔과 함께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총 15장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갈 것입니다. AI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 병원년이 밝았습니다. 병은 태양처럼 타오르는 양화입니다. 오는 한낮 정오처럼 이글거리는 화입니다. 올해는 불 위에 불이 겹쳐지는 해입니다. 강원 선생의 말씀을 빌리면 병화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세상을 바꾸려는 큰 에너지입니다. 병원년은 그래서 변화의 해, 드러남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년 아침, 수백만 명이 AI에게 묻고 있습니다. 올해 내 운이 좋을까요? 챗봇은 즉시 대답합니다. 날카롭고 깔끔하게 사주팔자까지 분석해서 운세를 뽑아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3000년 전 복희씨가 황하에서 얻은 괴와 오늘날 인공지능의 데이터 확률 사이에서 과연 하늘의 이치는 변했을까? 주역에는 수시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변하여 도를 따르는 것이 역이다. 맥난자 선생은 말합니다. 추운 때가 물러가면 더운 때가 온다. 할례서왕.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늘의 법칙이라고. AI는 거대한 계절의 변화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지 하늘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병오년의 불꽃처럼 뜨겁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3000년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병오년의 불꽃처럼 AI도 지금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하십시오. 오늘 당장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가?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AI의 답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울로 사용하십시오. AI는 질문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병오년, 올해 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AI와 함께 찾아보십시오. 알고리즘이 운명을 계산하는 시대. 병오년 설날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이 모여 앉아 세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AI에게 올해 운세를 묻고 있습니다. 챗봇은 성실하게 답합니다. 건강운, 재물운, 직업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3000년 전 복희씨는 황하에서 출현한 용마의 등에 쓰여 있는 점 55개를 보고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깨달아 팔괘를 그었습니다. 한 획 한 획의 하늘과 땅, 물과 불, 바람과 천 등의 이치가 담겼습니다. 이후 문왕이 64개의 괴사를 붙였고 공자가 12구로 풀었습니다. 무려 3000년의 인류 지혜가 응축된 것이 주역입니다. 오늘날 AI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확률을 계산합니다. 형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다릅니다. 주역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읽는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의 평균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처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불은 밝게 타오르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이 시대의 AI라는 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화두입니다. AI가 주는 운세나 분석 결과를 단순히 소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AI를 질문 생성기로 활용하십시오. AI에게 병오년, 화의 기운이 강한 해에 내가 경계해야 할 것과 활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AI의 답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이 판단의 과정이 바로 주역이 말하는 관기변, 변화를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0과 1의 기원 라이프니츠와 주역의 64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이 모든 기기의 근본 언어는 0과 1입니다. 그런데 이 0과 1의 개념이 주역의 64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 그는 예수의 신부들이 전해온 주역 64괴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요 0과 양요 11의 교차. 이것이 자신이 구상하던 이진법, 즉 0과 1로 세상의 모든 수를 표현하는 원리와 완전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맥란자 선생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역의 64괴가 고도의 기호에 의하여 수학적 논리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고라이 긴조 박사는 주역과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은 동서 두 문명이 서로 마주잡은 두 손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AI의 뿌리, 컴퓨터의 뿌리가 3000년 전 동양 철학에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AI는 양적 분석을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현상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주역은 질적 직관입니다.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질서, 즉 도와 변화의 원리를 읽습니다. 병원연은 화의 불꽃처럼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해입니다. AI도 이 해에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같아도 본질이 다른 AI와 주역, 이 둘을 어떻게 함께 쓸 것인지가 병원연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AI는 구조, 폼을 처리합니다. 64괴의 조합처럼 방대한 경우의 수를 빠르게 분석합니다. 여러분은 본질, 에센스를 읽으십시오. 챗 GPT나 클라우드에게 나의 현재 상황을 주역의 건괴 잠룡 비룡의 관점으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AI는 구조적 분석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석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울림이 있는 것이 진짜 나의 기미입니다. 시대지제, AI가 계산할 수 없는 때의 철학. 주역에는 시대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크도다 라는 뜻입니다. 맥란자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지제. 그만큼 주역은 때를 중시했습니다. 병원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때입니다. 천간병과 지지호가 모두 화인 이 해는 한낮 정오의 뜨거운 태양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고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잠룡이 물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비룡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때입니다. AI에게 창업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AI는 통계를 줍니다. 이 업종의 성공률은 34%입니다. 당신의 나이대 창업자 중 5년 생존율은 28%입니다. 그런데 주역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위치와 타이밍이 나설 때인가? 주역 건괴에는 잠룡과 비룡이 나옵니다. 잠룡은 물에 잠긴 용입니다. 준비하는 때입니다. 아직 나설 때가 아닙니다. 힘을 기르고 공부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비룡은 하늘을 나는 용입니다. 펼칠 때입니다. 지금 세상 앞에 나서야 할 순간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잠룡의 때와 비룡의 때에 해야 할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잠룡의 때에 성급히 뛰어나오면 오히려 다칩니다. 비룡의 때에 주저앉아 있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AI는 성공 확률 70%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비룡의 때인가, 잠룡의 때인가를 묻는 것은 주역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병원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계십니까? 병원연은 불의 해, 행동하고 드러나는 에너지가 강한 때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비룡의 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나의 때를 점검해 보십시오. AI에게 나는 현재, 나이, 직업, 현황이다.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아니면 내실을 다지는 시기인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자신이 잠룡의 시간인지 비룡의 시간인지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AI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판단은 당신이 합니다. 우환의식. 정답의 시대에 필요한 질문. 공자는 계사전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역을 지은 사람은 우환이 있었는가 보다. 이것이 우환의식입니다. 우환이라는 말을 들으면 걱정이 많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환의식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데이터 너머의 미세한 조짐을 미리 읽어내는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주역을 완성한 주나라 문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폭군 주왕에 의해 유리옥에 갇힌 문왕. 그는 자신의 맏아들이 끓인 국이 되어 자신 앞에 놓이는 극한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문왕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64괴의 괴사를 붙이며 주역을 완성했습니다. 결핍이 만드는 성취입니다. 불편함이 지혜를 낳습니다. 병원연의 강렬한 불기운 속에서 AI는 우리에게 편리한 정답을 쏟아냅니다. 검색하면 나오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분석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밀을 잃어버립니다. 기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세한 조짐입니다. 데이터에도 잡히지 않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싹입니다. 강기진 선생은 말합니다. 기밀이라는 것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길한 결과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다. 군자는 기밀을 보고서 움직인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것, 거한 사위. 이것이 병5년 AI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입니다. AI의 편리함에 완전히 기대는 것이 현대판 우한의식의 부재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AI가 아닌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이 불안한가? 왜 불안한가? 그 불안의 미세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직접 생각한 뒤 AI에게 그 생각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AI는 검증 도구이지 첫 번째 생각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병5년 뜨거운 에너지에 헤일수록 쉽게 들뜨지 말고 기밀을 잃는 훈련을 하십시오. 명리. 예언서가 아니라 전략 지침서. 명리학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주팔자 보는 거 아닌가요? 점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명리에서 명은 바꿀 수 없는 선천적 조건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DNA, 부모, 태어난 시대입니다. 이것은 집, 하우스와 같습니다. 집의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은 다릅니다. 운은 움직여 경영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행군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이것은 바람, 윈드와 같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창문을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바람이 다르게 흐릅니다. 2026년 병5년은 어떤 바람의 해일까요? 강원 선생의 명리학으로 보면 병의 뜨거운 양화와 오의 강렬한 화가 겹치는 이 해는 드러남과 행동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고 쌓아온 것이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강원 선생은 명리 운명을 읽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리학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예언, prediction보다 대응, response가 중요합니다. 명리학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전략 지침서입니다. 병5년의 바람을 알고 나서야 내 집에서 어떤 창문을 열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I를 나만의 명리 전략 보좌관으로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2026년 병5년은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다. 나는 나이, 직업, 현재 상황이다. 이 해 내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강점은 무엇이고 경계해야 할 과열은 무엇인가? AI는 이 질문에 상당히 유용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다만 AI의 답은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 전략은 내가 직접 세웁니다. 예언을 구하지 말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환원동각. AI의 분석 vs. 인간의 깨달음. AI는 51만 8,400가지의 사주조합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그런데 AI가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입니다. 깨달음, awakening. 명리학에서는 사람을 4개의 층으로 봅니다. 가장 아래, 첫 번째 층은 환입니다. 육체적 조건, 현상입니다. AI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층은 혼입니다. 타고난 기질, 패턴입니다. 이것도 AI가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은 동입니다. 시대의 구체적인 흐름과 맥락입니다. AI가 부분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층,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각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지와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AI가 절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강원 선생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사주라도 각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쌍둥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태어난 두 사람. 그런데 한 명은 역경을 딛고 위대한 삶을 살고 한 명은 같은 역경에 무너집니다. 사주팔자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각, 즉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입니다. 병5년의 뜨거운 에너지 속에서 각이 더욱 빛납니다. 불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타오르듯 변화가 격렬할수록 깨어있는 정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AI는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인간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AI는 환과 혼, 층을 분석합니다. 여러분은 각 층을 훈련하십시오. 구체적 방법입니다. AI에게 나의 강점과 약점, 현재 상황을 입력하고 분석을 받은 후 그 분석 결과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분석 중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직면하는 순간이 각오의 시작입니다. 병원연의 화 기운처럼 자신의 내면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십시오. 명리학의 소명 더욱 사랑하도록 덜 고통받도록. 강원 선생이 명리 운명을 조율하다 심화편에서 말하는 명리학의 소명. 이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 사랑하도록 덜 고통받도록.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명리학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원래 저런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뻗어나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빛나고 싶어 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원칙과 절도를 중시합니다.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흐릅니다. 병원연은 화의 해입니다. 이 해에는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더욱 빛납니다. 반면 화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불은 따뜻하면 모두를 모이게 하지만 과열되면 모두를 떠나보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 이해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저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 치유도 가능해집니다. 내 그릇이 무엇인지를 알면 불필요한 욕망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강원 선생은 말합니다. AI는 정보, information을 주지만 명리는 치유, healing, 관계의 회복을 줍니다. 이것이 3000년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병원연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쉬운 해입니다. 화의 기운은 표현하고 드러내는 힘이지만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AI를 관계 코치로 활용해 보십시오. 갈등이 있는 상대방의 특성, 즉 말투, 행동 패턴, 가치관을 AI에게 설명하고 이 사람의 강점은 무엇이고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내가 바꿔야 할 시각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AI의 답이 명리학의 설계도는 아니지만 상대를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드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불변응만변, 달의 마음으로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 매일 모습이 바뀝니다. 초승달, 반달, 보름달, 금음달,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은 언제나 달입니다.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달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강기진 선생의 50에 읽는 주역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1945년 해방을 맞아 귀국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이 문구를 써서 남긴 족자가 전하고 있다. 불변응만변. 변하지 않는 하나로 만가지 변화에 대응하라. 병원연의 AI 물결은 만변입니다. 파도입니다. 거세고 빠르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새로운 AI 모델이 나오고 매주 새로운 도구가 등장합니다. 나의 정체성, 가치관, 본질은 불변입니다. 닻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닻이 있으면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중심, 항아가 있을 때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기진 선생은 말합니다. 그 중심이 소화가 아닌 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만변에 응할 것인가?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달의 마음을 가질 때라야 기꺼이 만변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연,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달처럼 사십시오. 모습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게. AI 도구는 계속 바뀝니다. 불변의 중심을 먼저 세우십시오.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이, 직업,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AI 도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나의 핵심 역량 3가지와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AI가 뽑아주는 답이 아니라 AI의 답을 읽고 나서 내가 직접 내 불변을 손으로 써보십시오. 직접 쓰는 행위 자체가 불변의 중심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팔자를 바꾸는 법.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재해석하라. 팔자를 바꿀 수 없나요? 역학자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강기진 선생은 50에 읽는 주역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팔자를 바꾸고 싶다고 할 때 실제로 바꾸고 싶은 것은 자기 인생일 텐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까요?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해석뿐입니다. 이것을 심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비참했던 과거를 필요했던 걸음으로 재해석하는 순간 현재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주역에는 비종직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리고 기운 것은 다시 찬다는 뜻입니다. 맥란자 선생은 이렇게 씁니다.
금음달이 만호를 향해 점점 커가듯 제일 좋지 못한 때가 바로 좋은 때의 시작이다. 궁즉변이요. 변즉통이다. 병오년은 드러남의 해입니다. 병의 태양빛처럼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춰지는 해입니다. 그 빛 아래서 그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의 과거를 다시 보십시오.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걸음이었다면 지금 이 병오년은 그 씨앗이 싹트는 해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재해석하는데 AI를 활용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하나를 AI에게 간략히 설명하고 이 경험에서 내가 얻은 역량, 통찰 또는 성장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AI는 제3자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미쳐보지 못한 의미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병오년, 화의 빛으로 과거를 다시 비추는 작업입니다. AI가 제안한 재해석 중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을 골라 나의 언어로 다시 써보십시오. 그것이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50. 비룡제천. AI의 바람을 타다. 공자는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뚜렷이 섰으며 40에 혼란이 없어졌고 50에 천명을 알았습니다. 지천명.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습니다. 50은 주역 건괴의 5번째 효, 구호에 해당합니다. 비룡제천. 하늘을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이것이 50의 자리입니다. 20대는 잠룡의 시간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50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병오년의 50을 맞은 분들은 특별한 기운 속에 있습니다. 병오년은 비룡제천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화의 기운이 50의 비룡과 공명합니다. 이제 AI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탈 것인가. 방향을 아는 자에게 AI는 가장 강력한 날개가 됩니다. 용, 즉 인간은 날아갈 방향을 정합니다. AI는 용을 띄우는 구름과 바람, 투어입니다. 50의 여러분에게는 20대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경험, 인간에 대한 이해,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 그리고 자신만의 깊이. 이것이 불변의 닻입니다. 여기에 AI라는 바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룡이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병오년, 지금이 당신의 비룡제천입니다. 50의 비룡제천을 위한 AI 활용 3단계입니다. 1단계. 방향 정하기. AI에게 나의 경험과 강점을 설명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3가지로 좁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단계. 날개 달기. 그 분야에서 AI가 나의 업무 중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도구를 물어보십시오. 3단계. 비행하기. AI가 제안한 도구 중 하나를 이번 주 안에 직접 사용해 보십시오. 방향 더하기 도구. AI는 비룡제천입니다. 병오년이 여러분의 이륙 시간입니다. 실전의 지혜. 기미를 잃는 힘. 기미.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세한 조짐. 강기진 선생은 50에 읽는 주역에서 이렇게 씁니다. 역경이 말한다. 오직 기미를 살피는 연고로 능히 천하의 책무를 달성할 수 있다. 기미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역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하는 미세한 징조를 읽는 인간의 직관. 이것이 실전 지혜의 핵심입니다. 병오년의 기미 읽기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표정과 말 이면의 심상을 읽으십시오. 충명이란 귀 밝고 눈 밝음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왜 그 말을 하는지를 보는 능력입니다. AI는 텍스트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빛과 침묵은 분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운. 10년 단위의 큰 흐름과 속으로 치는 세운. 1년 단위의 흐름의 충돌을 살피십시오. 2026년 병오년은 어떤 사람에게는 대운과 세운이 상생하는 폭발적 기회의 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기운이 충돌하는 신중의 해입니다. 겉으로는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기미입니다. 세 번째, 직관입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해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거를 말해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든다면 그 직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미입니다. 기미를 읽는 훈련에 AI를 활용하십시오. 매주 한 번,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작은 사건들 중 마음에 걸렸던 것 하나를 AI에게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패턴의 시작일 수 있는가? 를 물어보십시오. AI는 유사한 사례와 패턴을 풍부하게 제시합니다. 이 작업을 4주 계속하면 여러분의 기미 감지 능력이 날카로워집니다. 병오년의 빠른 변화 속에서 작은 조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큰 흐름을 먼저 읽습니다.
세 가지 선물, 우환의식, 각, 불변의 중심.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역과 명리, 3000년의 지혜가 병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 우환의식, 건설적 긴장감입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십시오. 거한 사위, AI의 편리함에 취하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맞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병5년의 뜨거운 에너지는 너무 빨리 앞으로 달려가려는 유혹을 줍니다. 이때 우환의식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선물, 각, 깨달음입니다. 사주팔자는 바코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재료일 뿐입니다. 각은 AI의 99% 실패 확률을 100% 성공으로 뒤집는 변수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강원 선생이 이야기하는 정말 유치원 시인의 말처럼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않음이 운명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각입니다. 세 번째 선물, 불변의 중심 찾기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무늬와 깃발을 찾으십시오. 사랑, 가치, 목적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당신의 닻입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나만의 불변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병5년을 사십시오. 세 가지 선물을 AI와 함께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환의식을 위해 매달 1일 AI에게 이번 달 내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 세 가지를 물어보고 나만의 위험 점검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각을 위해 AI와 대화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것 중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십시오. 불변을 위해 AI에게 나의 핵심 가치 선언문 초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수정해서 책상 앞에 붙여 두십시오. 천하원재,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공자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천하원재,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하늘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와 순환으로 말합니다. 비, 종, 즉, 경.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리고 기운 것은 다시 찹니다. 병5년, 2026년.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립니다. 지금이 어두운 금음달의 시간이라면 보름달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잘 나간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기운 것은 다시 차오릅니다. 겸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때를 알고, 주역, 나를 알고, 명리,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명리학의 소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AI 시대, 하늘이 바뀌었는가? 아니요, 하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뜨고 지며 봄은 여전히 겨울 뒤에 옵니다. 씨앗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발아합니다. 그 이치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병5년 불의 해. 뜨겁게 타오르되 달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방향을 알고 깨어있고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3000년의 지혜가 전하는 가장 깊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를 골라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문장이 나의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 세 가지를 제안해달라. AI의 답을 읽고 그중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실행에 옮기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AI는 먼저 움직이는 자를 돕습니다. 병5년, 지금 시작하십시오. 참고 문헌 및 저자 소개. 이 영상의 내용은 다음 4권의 책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맥난자조. 주역에게 길을 묻다. 연암서가. 동서고금의 인물들을 통해 주역의 64궤와 384효를 살아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인문학적 주역 에세이입니다. 보키시와 문왕, 공자에서 라이프니츠, 괴테, 해세까지 주역의 지혜를 인류의 이야기와 연결합니다. 주역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쉽고 아름답게 입문할 수 있는 최고의 안내서입니다. 두 번째, 강기진저. 50에 읽는 주역. 50대의 인생 전환점에서 주역의 지혜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책입니다. 팔자를 바꾸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라는 역발상의 통찰, 불변응만변의 달의 철학, 비룡제천의 50논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강원저. 명리 운명을 읽다. 기초편. 음양오행. 천간지지. 십신. 십이운성. 대운까지 명리학의 기초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낸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 강원 선생은 음악평론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강원의 좌파 명리학이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명리학을 대중에게 전했습니다. 네 번째, 강원저, 명리 운명을 조율하다. 심화편, 기초편의 개념을 바탕으로 원국과 대운의 통변, 60간지의 심층 분석, 더욱 사랑하도록 덜 고통받도록이라는 명리학의 소명을 다룹니다. 이 네 권의 책이 이 영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사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기술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AI 시대, 하늘이 바뀌었는가? 이진법의 0과 1은 3000년 전 음양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64개처럼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계산이 곧 깨달음은 아닙니다. 주역은 말합니다. 때를 알라. 명리는 말합니다. 나를 알라. 그리고 인간의 각은 말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라. AI는 구조를 분석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읽습니다. AI는 확률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를 판단합니다. AI는 답을 줍니다. 우리는 의미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환의식. 편리함 속에서도 기미를 읽는 긴장감. 둘째, 같은 사주라도 다른 삶을 만드는 자유의지. 셋째, 불변의 중심. 달처럼 모습은 바뀌어도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 병원연의 불은 세상을 뜨겁게 밝히지만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주역은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명리는 운명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전략 지침서였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습니다. 천하원재. 하늘은 변화와 순환으로 말합니다.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리고 기운 것은 다시 찹니다. 지금 막막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금음달은 이미 보름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겸손하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AI에게 묻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AI는 먼저 움직이는 자를 돕습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그러나 때를 잃는 지혜, 자신을 아는 통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병원연, 뜨겁게 타오르되 달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를 알고, 나를 알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AI 시대를 건너는 가장 깊은 전략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승리를 추구하지 말고 불패를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